노르웨이에 라면왕이 있다고 그래요. 80년대에 노르웨이에서 라면이 열풍이 일었다고 하죠. 이철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6.25 때 좀 다치셨나 봐요. 병사들이 그냥 가면 이 사람 죽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나 보죠. 이분이 한국에 올 일이 있었고 한국의 라면을 보고 이거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르웨이 가가지고 라면을 출시를 하셨나 봐요. 반갑습니다. 이병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한국의 라면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한국인의 가장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라면. 우리 외국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라면이죠. 자, 그리고 라면이 여러분들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 함량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대부분의 음식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근데 특히 이제 국물 요리에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해요. 다만 지나치면 몸에 나쁜 것이죠. WHO가 권장하고 있는 하루 권장량은 2000mg인데요.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르게 나트륨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3500mg 이상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짬뽕, 우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냉면도 그렇다고 하죠. 이런데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라면은 보통 1700mg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넘지는 않고요. 또 나트륨을 좀 적게 드시고 싶다면 국물에 주로 많으니까 국물을 좀 적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. 라면은 화학 MSG,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두 가지로 좀 소개를 할까 싶어요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화학 조미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게 그렇죠. 미원. 그리고 제일제당에서 나왔던 다시다. 이런 건 화학 조미료였었는데요. LG 생활건강이 1993년 막그린을 출시하면서 저희는 화학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되죠. 그러면서 우리가 왠지 모르게 화학 MSG는 몸에 나쁜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고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WHO의 발표에 따르면 화학조미료 평생 드셔도 안전하답니다.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. 근데 그 광고에 나중에 시정 명령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그 문구만 기억하다 보니까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. 또 한 가지 요즘 라면은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 스프 같은 경우 스프 뭐가 떠오르십니까? 정말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해요. 라면뿐만이 아닙니다. 근데 이 스프는 90% 가까이가 주로 뭘로 만들어지냐면 소고기, 고춧가루, 버섯 같은 게 들어간대요.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스프 자체가 어디에 넣어도 맛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요. 그래서 화학 MSG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, 또 우리가 들었던 상식 중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게 라면엔 찬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다. 맞을까요? 맞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렇게 말을 하면 막 한 밥은 수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밥 안으로 그게 수분이 스며들질 않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라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데 찬밥은 수분이 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기가 들어가면서 라면 맛을 흡수해드린다고 하죠. 그래서 찬밥에 말아먹는 게 더 맛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.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야 맛있다? 맞는 말입니다. 왜 그렇죠? 그럼 열 전도율 때문인데요. 라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강한 불에 빨리 끓여야 라면이 훨씬 맛있다고 해요. 근데 양은 냄비에 끓이게 되면 일반 냄비보다 대략 40초 정도 빨리 물이 끓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.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건 라면만 그런 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국물 요리를 들고 먹고 주무시면 어느 거나 얼굴이 붓습니다. 그건 라면 탓은 아닙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죠. 저도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 컵라면 먹을까?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. 컵라면은 여러분들이 상품명이고요. 원래 명칭은 용기면입니다. 그런데 왜 컵라면이라고 우리가 자꾸 부르게 되었습니까? 이렇게 말하면 처음 나왔던 용기면이 1972년 삼양에서 나왔던 컵라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컵라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자리에는 세대 차이를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컵라면이라고 부르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세대들, 여기서 어리다면 10년 이상 차이 나면 그분들은 대부분 사발면이라고 부르죠. 그 이유는 1981년도에 농심이 사발면을 출시하게 되고 그걸 주로 먹던 세대들이 있었죠. 히트 상품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발면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지만 둘 다 용기면이 맞는 말이고요. 그 두 가지는 각각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명이었다. 노르웨이에 라면왕이 있다고 그래요.
그래서 미스터리라는 사람이라는데, 여러분들이 한류 열풍이 발생하기 전 이미 1980년대에 노르웨이에서 라면의 열풍이 일었다고 하죠.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주로 매운맛은 좀 아니고 우리가 느끼기 좀 느끼할 수도 있는 이런 맛이었는데, 이철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이철호 씨가 6.25 때 사실은 좀 다치셨나 봐요. 그래서 이 노르웨이 병사들이 그냥 가면 이 사람 죽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나 보죠. 이분이 한국에 올 일이 있었고 한국의 라면을 보고 이거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르웨이 가가지고 라면을 출시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때 노르웨이 선수단이 가장 컵라면을 잘 먹었던 그런 선수단이라고도 합니다. 여기요. 라면 먹을래요?